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구 제작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디자인 구성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개의 형태 사이에 강, 중, 약 또는 주, 객, 종이라 하여 강조하는 구성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억양 구성입니다. 억양 구성은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 강조의 차이를 두어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고 구성의 리듬감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한 요소에 더 강한 강조를 두고 그 외의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리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면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면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모든 도면의 축척은 통일시킨다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은 각 부품이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객체의 전체적인 뷰를 보여주기 위해 작은 축척을 사용하고 작은 부품이나 복잡한 세부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큰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면에 동일한 축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해칭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칭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같은 부품의 단면은 떨어져 있어도 해칭의 방향과 간격은 같게 한다입니다. 해칭선은 통상적으로 45도 또는 때로는 60도의 각도로 그어지며 선의 굵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동일한 재료 또는 부품의 단면을 나타낼 때는 해칭선의 방향과 간격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립된 부품에서의 단면의 해칭은 인접한 부품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해칭의 방향, 해칭선의 간격 또는 각도의 값을 달리하여 긋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각도 계산 문제입니다. 제시된 그림에서 A의 각은 얼마인가요? 정답은 3번 150도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이고 수평인 선의 각은 180도이므로 A의 각은 150도가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가구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구를 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붙박이 가구입니다. 가구를 이동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면 붙박이 가구는 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붙박이 가구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제도 도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퍼스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빔 컴퍼스입니다. 빔 컴퍼스는 긴 빔이나 막대를 사용하여 큰 반경의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원을 그리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도면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면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가공할 부분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가공법, 사용 공구 및 치수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며 제작 및 공작상의 과정을 나타내는 제작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공정도입니다. 공정도는 가공할 부분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가공법, 사용 공구 및 치수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며 제작 및 공작상의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창호기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호기호에서 스테인레스 강의 문을 나타내는 재료기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SSD입니다. 여기서 SS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의미하고 D는 문, 즉 도어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투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소점 투시도에서 시점의 거리를 멀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건물에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의 대조가 적어진다입니다. 시점을 멀리할수록 투시 효과가 감소하여 전경과 배경 간의 크기 차이가 줄어들고 더 일관된 크기로 물체가 그려지게 됩니다. 열 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율동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자인에서 율동감을 나타내려고 할 때의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답은 3번 대비, 대조, 조화입니다. 대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대비를 통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조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대조를 통해 조화로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화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일정한 규칙성을 이루는 것으로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11번째 문제는 도법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입체도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전개도법입니다.
전개도법은 입체적인 객체를 평면에 펼쳐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입체도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투상도법, 등각투상도법, 경사투상도법은 모두 입체적인 객체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입체도법입니다. 12번째 문제는 삼각자의 규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각자의 크기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정답은 1번 45도자의 빗변과 60도자의 수선 길이입니다. 삼각자의 크기는 각도와 변의 길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빗변과 수선 길이는 삼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3번째 문제는 도면의 선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A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파단선입니다. 파단선은 물체를 자르거나 부분적으로 파손한 부분을 나타내는 선으로 실제로 물체가 파손되었거나 자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상선과 구별됩니다. 14번째 문제는 투상도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투상도법에서 물체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은 2번 평면도입니다. 15번째 문제는 가구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축 늘어져 쉰다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누울 수 있게 속을 넣은 평평한 소파 및 아주 편한 의자류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설계된 긴 의자나 소파를 말합니다. 16번째 문제는 합판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종합판에 있어서 무늬목 합판이라고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화장합판입니다. 화장합판은 표면에 무늬목을 붙여 미려한 외관을 제공하며 가구나 인테리어 마감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17번째 문제는 대나무 벌채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나무의 벌채 시기로 적당한 것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1번 9월부터 11월입니다. 대나무의 벌채 시기는 성장기가 끝나고 수확기를 맞이하는 가을인 9월부터 11월이 가장 적당합니다. 18번째 문제는 목재의 흠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패균이 목재 내부에 침입하여 섬유를 파괴시킴으로써 생긴 흠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은 3번 썩정이입니다. 19번째 문제는 목재 건조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재의 인공 건조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아변법입니다. 아변법은 목재 건조 방법이 아니라 금속이나 다른 재료를 얇게 만들거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입니다. 20번째 문제는 열경화성 수지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경화성 수지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가열하면 유동성이고 냉각시키면 다시 굳는다입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한 번 가열하여 경화시킨 후에는 다시 가열해도 원래의 유동성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가소성 수지의 특성입니다. 가구 제작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